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문. 지문 여러분 지문 있나요? 지문 다 똑같죠, 저희?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확신을 가져. 이제는 확신을 가져. 틀려도 그냥 우겨. 나중에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 되죠. 여러분 오늘 천지 창조를 하신 후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냐면 인간을 만드셨죠.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증거를 좀 한번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가 뭐예요? 신은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4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권능과 지성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생각합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계기는 바로 지적 설계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는 누가 했는가라는 거를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설계는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거죠. 지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주의 시작은 뭐예요? 빅뱅입니다.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 갑자기 뻥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원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지구를 잘 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죠? 나라. 그 나라 안에 뭐가 있죠? 수도가 있죠. 또 뭐 있죠? 바다가 있죠. 또 뭐 있죠? 사람이 있죠. 집도 있고 생명도 있고. 여러분 그냥 그 불꽃 축제 가도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다 몰려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간판. 네, 맞죠. 겁나 많은 우주 생명체가 존재하죠. 여러분 사람만 봐도 많죠. 그런데 이 생명체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생명체는 여러분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 우주의 먼저 반대 입장을 좀 봅시다. 반대 입장. 반대 입장이 누구예요? 창조 반대는? 창조 반대가 누구예요? 창조의 반대 입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래? 그래, 진화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 뭐죠?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자, 진화론 입장을 한번 봅시다. 생명체는 어디로 왔습니까? 라고 진화론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이들은 모든 생명체는 비생명체로부터 생명체가 나왔대요. 말이 이상하죠? 두 번째, 무한한 시간 그리고 우연히 합쳐져서 생명체가 주장됐다고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단순해서 복잡으로 이게 됐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장들이에요. 진화론자의 주장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진화론자들의 이 말들이 사실이고 이게 만약에 증명이 됐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죠. 우리는 그냥 무슨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 존재,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인데 우연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연한 존재에 살아갈 의미가 없죠. 객관적 사실도 안 되면 흔히 내피셜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 주장들은 여러분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이거를 할 때 이거를 먼저 가설을 딱 내밀어 두고 실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 1936년 구소련 생화학자 오파린과 영국 생물학자 할데인에서 제시된 생명의 자연 발생적 가설이 증명이 됐을까요? No,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953년에 스탠리 밀러와 헤럴드 유레이 실험에서 생명을 기원을 찾는데, 이 첫 번째 이 남자, 칼라 이 남자는 뭘 말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네, 네. 뭐 교수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교수도 해요. 네. 이렇게 뭐 실험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하나 규소와 뭐 이렇게 뭐 생겼다라는데 결국은 생명체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 진화론적 가능성만 주장하지,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설명과 증거, 이겁니다!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없었다고, 여태까지. 진화론적 주장이 답이 없다면 여러분, 타당한 주장을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말했죠? 뭐예요? 지적 설계예요. 지적 설계. 이 이론은 생명체의 지성적인 존재에 대해 지성적으로 지성적인 어떠한 그 지체가 어떠한 게 지적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생명체를. 우주의 존재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직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설계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적 설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 아세요? 설계? 설계 아니? 설계 뭐야? 그지? 이렇게 이렇게도 만들고, 여기는 뭐, 설계도를 봐도 여기는 화장실, 문, 창문. 여러분 그냥 해가지고 하면 딱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려요. 그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게 설계입니다. 여러분, 설계라는 건요, 의도적인 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강아지 집도 만들어야 돼. 배변판도 만들어야 돼. 강아지가 뛰놀 수 있도록 모두 만들어야 돼. 우리 집도 만들어야 돼. 방도 만들어야 돼. 화장실은 더 편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거예요. 의도와 구체성이 들어갑니다. 지적 설계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질서, 복잡성, 특정성, 특정화된 복잡성, 환원할 수 없는 복잡성, 특정 정보.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주에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여러분 지적 설계 첫 번째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 설계 이 모든 6가지 가설이 맞는다면 이 우주는 지적 설계로 해결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졌다. 지구와 태양이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타버려요. 멀어지면요? 너 어떻게 알아? 지구과학 잘했나 보다. 어? 맞아요.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질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갈까? 우연히.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무질서하게 있어서 그냥 어중간하게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질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틀어지면요, 난리 납니다. 천체 물리학 박사 로버트 유먼은요,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됐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질서에서 약간의 변형이 생기죠? 다 죽습니다. 얼어 죽거나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없대요. 누가요? 천체 물리학자가요. 자, 두 번째, 복잡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아니, 60개의 조. 60개의 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포를 딱 떼어내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뭐보다 복잡한 줄 아세요? 서울시보다 복잡하대요. 서울시는 복잡한 것도 아니야. 구조보다 훨씬 더 복잡성을 발견합니다. 진화론과 반대죠. 진화론은 쪼개면 쪼갤수록 진화론과 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쪼개면 쪼갤수록 더 복잡한 거예요. 진화론은 쪼개면 쪼갤수록 단순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쪼개면 쪼갤수록 더 복잡해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만데브로트 지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확대. 우리 세포에.
머리 터지겠죠?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생명성에는요, 특이성이 있어요. 인간의 여러분 DNA를 봅시다. 이 그림이 DNA 구조래요. 와우. 이것이 질서가 있고요. 복잡성이 있고 특별한 적절한 패턴의 지닌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 NK 세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연히 왔을까요? 이게요? 어디서 왔을까요? 우연일까요? 자, 네 번째. 여러분 생명체는요. 특정한 복잡성을 갖고 있어요. 복잡성.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생명체가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뭐냐면 자, 방울이 노트북 있지? 방울이가 노트북을 확 열고 막 타자를 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타자를 쳐. 이렇게 막 타자를 쳐요. 방울이가. 타자를 칩니다. 오랫동안 치면은 이게 뭐가 있어요? 복잡한 건 있겠죠. 계속 그냥 주인님 오늘 좀 밥 좀 맛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막 치겠죠. 막 치니까 다다다다다 막 아무렇게나 치겠죠. 그건 복잡성이에요. 그런데 복잡성은 있지만 설계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막 치는 거야. 그냥 계속 우연하게 무슨 김예린 우연하게 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문장으로 계속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문학집 보세요. 복잡은 하지만 뭐가 있어요? 설계성이 있다는 거, 특정성. 왜냐하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셰익스피어를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창조가 아니면 설명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생명체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갖고 있대요.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쥐덫이야. 쥐덫이야, 쥐덫. 책이 아니야, 쥐덫. 옛날에는 쥐를 이렇게 잡았어요. 저기다가 치즈나 뭐 멸치나 아무튼 걔네 좋아하는 걸 딱 넣으면 따다다다다다 가서 딱 넣으면 따다다다다다 해서 빡! 리액션 좋아요. 따다다다다다 해서 빡! 그래서 이게 환원 복잡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쥐덫입니다. 나무 받침대, 해머, 요철, 걸쇠, 고정막대를 쥐를 잡으려면 이 5개가요 완벽하게 탁탁탁탁 이루어져야 돼요.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고장나면 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이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래요. 환원 불가능.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되는 게 한 번에 진화론은 뭐야? 한 번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빵 만들어져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 얘가 바로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든지 빵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이거 난 너무 신기하더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뭘까? 하수구? 이게 뭘까? 물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게 뭔지 알아? 박테리아의 편모래요. 기계가 아니야. 이게 기계가 아니야. 여러분, 현미경으로 박테리아 편모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래요. 근데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박테리아가 헤엄치면 날인데. 집에 박테리아 좀 갖다 놔줄게. 근데 이게 지금 봐. 끝에가 뭐처럼 생겼어? 아니, 이게 뭐처럼 생겼어, 지금? 꼬리같이 생겼지. 이게 박테리아가 이게 박테리아가 움직일 때 이거를 낑 돌리는 거야. 삥 돌리면서 이게 가는 거야. 박테리아가 저걸 돌린대요. 여러분, 모터를 이 방식대로 만든 거야. 모터 있죠? 모터 돌아가잖아요? 모터를 이 방식대로 박테리아 편모가 돌아가는 그 방식대로 모터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기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 박테리아가 돌아갈 때 한 개라도 기능을 못하면요. 이 박테리아는 기능을 못한대요. 이 많은 수많은 이 기능 중에서 한 개라도 그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이 박테리아는 이 회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요. 이거를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진화론은 한 번에 해야 되거든. 찰스 다윈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진화론의 아버지,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많은 횟수의 연속적이고 사소한 변화에 의해서 형성될 수 없는 어떠한 복잡한 기관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밑줄 친 게 뭐예요? 아까 박테리아인 거예요. 이게 박테리아인 거예요. 이게 박테리아인 거예요. 박테리아. 어? 많은 횟수의 연속적이고 사소한 변화. 박테리아는 계속 돌리고 이게 한 개라도 안 되면은 기능 못 하는데 그런 게 만약에 발견이 된다? 내 이론은 끝났어요. 다윈 이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복잡한 설계된 정보예요. 아까 우리 몇 조라 그랬죠? 우리의 몸이 몇십 개죠? 60조개. 60조. 60조. 아니야, 60조야. 1조 아니야. 여러분, 하나의 세포를 떼어서 특수연맹으로 분석해보면 이게 X자로 보인대요. 저게 X자로 보이죠? 이 염색체가 46개. 아빠로부터 몇 개 받아요? 애기 나올 때 아빠로부터 몇 개 나오죠? 23개. 엄마한테 23개 받아서 46개로 받게 됩니다. 이 염색체들 가운데 한 개 염색체를 분석해보면 길이가 몇 미터? 2미터래요. DNA가 나온대. 여기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종교가 이 DNA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DNA는 30억 개의 염기들이 구성되어 있고 3만 개 유전자 코드가 그 정보를 간직한 게 있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DNA가. 여러분, 이 DNA 생명 기본 단위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프로틴이래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생명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이 단백질, DNA와 RNA 함께 재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DNA는 상당히 복잡해. 그죠? DNA로 사람을 찾아. 그렇죠?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대요. 근데 그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 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DNA가 규칙이 있고요. 이 DNA를 구성한 게 프로틴이고, 이 DNA에 뭐가 있냐면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 예린이 정보 다르고, 우리 아내 정보 다르고, 건율이 정보 다르고, 다 정보가 다 다른 거예요. DNA로 사람 찾는다고 했죠. 머리카락 가지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DNA로 정보가 들어있고 기본 구성 단위가 뉴클레오티드. 모르겠어. 뉴클레오티드가 뭐 당인, 염기 합성체로 되어 있다는데 ATG가 이 배열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왜 이게 이렇게 ATG 뭐 이런 게 이거는 과학으로 발명된 겁니다. 증명된 거예요. 저 배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들도 DNA 연결 잘 합성되고 배열되어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게 하면서 정보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정보를 주고 받고 배열이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DNA 정보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가능할까요? 안 돼요. 여기서 과학자 스테반 메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모든 자연주기 모델을 정보기원을 설명하는데 자기는 실패했대요. 따라서 마음 또는 지성을 가진 전인적인 행위자가 DNA와 단백질 세포 전체를 포함한 풍부한 정보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그 원인자밖에, 그 원인자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DNA 복잡해요. 여러분, 저는 못해. 저는 문과라서 이런 거 힘들어요. 머리, 손톱, 발톱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야, 저 DNA는 우연적으로 만들어졌어. 저 DNA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DNA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을 이뤄나가는 이인 거예요. 보다 모르겠죠? 이 그림에서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을 하나의 컴퓨터 칩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세포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세포를요.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없어요. 세포 증식은 가능하지만 이 세포를 내가 창조해내고 만들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정교한 컴퓨터 같대요. 이 DNA가. 그래서 이 무신론자,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유전자의 기계 코드는 초인간적인 컴퓨터와 같다라고 무신론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누구죠?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컴퓨터 쓸 때 디디디디 그 뭐예요? 윈도우를 만든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에요. 천재죠?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어떠한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진보된 것이다. DNA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라도 AI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죠? AI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여러분 이게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도요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컴퓨터가 땡 하고 나온 게 아니고요. AI도 땡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아볼 때 여러분 아래 어디에 해당될까요? 첫 번째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 생명체가 생겼다. 두 번째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 세 번째 지적 행위자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연법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이 가능하지만 정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만 이 정보를 새로 이 자연법칙에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원도 바뀔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연으로 정보를 만들 수 없어요. 우연히 가질 수는 있지만 복잡하고 특정하게 강아지가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치는 거는 그냥 복잡성은 있지만 설계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복잡성과 설계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존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비지성적인 과정으로 여러분 절대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지적 설계자인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대요. 안 보이니까. 보여주면 믿겠대요. 눈앞에 데리고 와보래요. 사람들 안 믿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그 사람들이 설명해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굳이 데려다 놓고 그 사람 앞에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DNA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데리고 와봐.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러면 지분을 보여주시면 돼요. 누구요? 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 안에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규칙성과 복잡성에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너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네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DNA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설명해 보라고 하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야, 너 DNA 설명해 봐. 너 DNA 60개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DNA를 갖고 있고 그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대답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